개인적으로 이소룡이 지금까지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전설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세운 철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룡의 명언 중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e water, my friend. 그렇습니다. 물이 되어라 친구여 라는 말인데요. 병에 들어가면 병이 될 수 있고 납작한 곳에는 납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물이죠. 즉 이소룡은 무언가에 국한되지 말고 형태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무술, 유파, 고유의 기술들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마련이고 곧 한계점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과 격투기가 발달하기 전 과거에는 많은 무술들이 서로의 전통을 고집하며 그 와중에 누가 세다 혹은 누가 약하다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을 겨냥한 이소룡의 명언입니다. 상대방에 맞춰 형식을 없애고 싸움에 임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무술 기술을 혼합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이소룡의 파이팅 스타일은 현대 종합격투기의 시초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소룡이 절권도를 만들기 전에 손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수련하기 위해 배운 격투술이 바로 복싱과 영춘권입니다. 그렇다면 발차기 기술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계 태권도의 대부 고 이준구 대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소룡은 태권도, 펜싱, 복싱, 영춘권 등의 격투술을 배우고 자신이 배운 기술 중 가장 실전에 적합한 것들만 골라서 종합한 것이 바로 절권도입니다. 이 절권도의 특징은 기존의 틀이 없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무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목숨을 건 실전 싸움을 대비하여 탄생한 실전 무술이기 때문에 급소를 공격하는 기술이 많아 스파링의 한계가 있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단점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소룡은 왜 태권도를 배웠을까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실전 태권도 편을 보시면 태권도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무술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에선 격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태권도 발차기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사실 스포츠화 되지 않은 태권도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진행한 격투기 다큐멘터리 파이트 사이언스에서는 무술별 발차기 파워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태권도가 1위를 차지했었죠. 회전차기 콤비네이션, 뒤돌려차기, 나래차기, 뒤차기. 태권도 발차기는 고급 기술로서 분류되며 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주로 회심의 일격으로 태권도 발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 빠른 반박자 템포에서 발이 2번 이상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일반적인 파이터가 발차기를 한 번 찰 때 태권도 선수는 발차기를 2번 날리는 것이니 와, 정말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태권도의 채찍처럼 접어차는 돌려차기는 킥복싱과 무에타이의 발차기와 원리가 상당히 다릅니다. 태권도의 기본적인 기본인 돌려차기의 원리는 양팔을 벌리기 어려운 좁은 벽의 통로에서 발차기를 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옆으로 벌어져서 차지 않고 반드시 무릎을 스쳐서 접어서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차기보다 빠르고 정강이가 목표에 닿지 않아도 니킥으로 상대방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태권도 발차기는 무릎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모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 어떤 발차기가 날아올지 어디를 노리고 차는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7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운 크로캅의 하이킥도 이런 태권도 스타일의 펴지는 발차기입니다. 무에타이식 돌려차기랑 상당히 다르죠? 자, 이렇게 발차기 중 기본이라고 평가받는 돌려차기만 봐도 원리와 비결이 상당히 다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발차기는 태권도의 꽃, 바로 회전 기술들입니다.
실전 태권도의 이동이 사범은 이것을 돌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풀어서 표현하자면 회전력을 얻어서 최고의 파괴력을 생성하는 발차기를 말합니다. 돌개 시스템은 회전을 걸면서 사용되는 모든 발차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뒤차기, 뒤후려차기, 돌개차기 등이 돌개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딱 봐도 아시겠지만 회전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격투기에서 상대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모로 어려운 동작입니다. 또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사하기 어려워서 자주 안 나온다고 해서 결코 기술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격투기 선수들처럼 피니쉬 기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발차기에 회전력을 더해 파괴력을 더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회전 기술이 강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심리전 때문이죠. 앞서 보여드린 격투기 선수들의 영상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회전 발차기 기술을 카운터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선수는 굉장히 보기 드물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서 상대 선수가 갑자기 등을 보이며 회전을 해버리니 이런 공격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은 펀치, 엘보, 킥, 뭐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립니다. 회전을 한 것까지는 봤는데 그 뒤에 과연 물려차기, 뒤차기, 뒤우려차기, 백스핀 블로우 등 뭐가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격투기에서 회전을 하는 동시에 그 회전력으로 백스핀 블로우를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미들킥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즉 상대는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주먹에 당황해하거나 뒤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백스핀 블로우로 시야를 가리고 바로 턴차기를 차는 거죠. 방어자 입장에서 가드가 공격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그대로 타격을 입고 맙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상대의 가드를 허물고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투를 주면서 시야를 가리고 돌개차기를 날리는 콤비네이션도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태권도 스타일의 양발 스텝을 잘 활용하여 나이 스텝과 거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이트를 쓰면서 시야를 가리고 다시 회전, 상대방은 얼어붙고 그 사이 회전력을 얻은 턴차기가 머리를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기술입니다. 뒤차기 페인트를 활용하여 회전을 하면 뒤차기를 할 거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심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뒤차기를 피하기 위해 뒤로 빠지게 되고 이때 회전하면서 돌개차기! 상대방은 이미 뒤로 빠졌기 때문에 돌개차기를 찰 수 있는 최적의 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회전 기술이 거리 싸움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하는 돌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아셨나요? 회전하면서 쓸 수 있는 공격의 경우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제대로 막기도 어렵다니 회전 공격을 잘 활용하는 선수랑은 싸우기 싫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540도 발차기는 어떨까요? 사전에 회전을 이용한 강력한 발차기로 페인트를 넣고 나는 이 발차기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상대방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전을 돌면서 발차기는 하지 않고 그 사이 당황한 상대방은 얼어붙고 맙니다. 공격하는 이는 계속 회전을 돌면서 파괴력을 얻고 심리전에서 말린 상대방은 그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태권도의 본질적인 기술들은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 발차기 기술은 격투기에서는 불규칙한 변칙 기술로서 고급 기술로 속하며 그 존재감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알면 충분히 필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오늘은 회전을 하는 발차기에 대한 분석과 이것이 실제로 왜 잘 먹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